안녕하세요, 느끼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월세와 전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를 픽해서 주택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바로 높은 보증금 탓이죠. 그럼 바로 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에 맡긴 뒤 계약한 주택에서 삽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맡겼던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이때 월세처럼 매달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고, 보증금도 월세와 다르게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참고로 이 전세라는 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세버스에서의 전세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미고,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전세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긴다, 전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월세로 계약해야 할 분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전세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임차인으로서 높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맡기는 대신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비용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면 전세가 낫겠죠. 요즘처럼 전세 대출이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 금리가 3% 이하로 낮은 경우라면 월세보다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월세 550과 전세 1억 5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세의 경우 1년 동안 6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전세의 경우 80%를 대출받고 대출 금리는 3%고 2년 계약이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가정해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1억 5천에 80%니까 1억 2천만 원이 대출금이 되겠고요. 이때 이자가 3%니까 30만 원을 2년간 매달 이자로 내야 됩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해 보면 360만 원이죠. 월세 600만 원과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이 저렴한 수준인 거죠. 다만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대출로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현금이 없으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리는 계약할 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금리가 더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말 그대로 변합니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면 이 이자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고 전세를 선택해야 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는 앞서 예를 든 1억 5천만 원의 높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되게 위험하겠죠.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소중한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전에 매물에 대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가압류, 경매, 근저당 이런 단어가 보이면 과감히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계약일 이후에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유, 가압류라던가 저당권이라던가 가등기를 집주인이 설정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해버리고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을 넣어 주십시오. 그럼 집주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계약하는 날 되도록 확정 일자를 주민센터 가서 받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보통 입주하는 날 계약금을 제한 잔금을 내는데 이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입주하는 날이 주말이다, 괜찮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에 미리 가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이 제가 설명해드린 이 4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때까지는 빌린 주택에 거주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어떻게 잘못했다 이랬을 때 여러분께서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안하다면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보험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가 있거든요. 전세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인 세대주인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사는지, 그리고 근로자인지, 소득공제를 받는 자와 임대계약자와 원리금 상환자가 모두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는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무려 연 300만 원입니다. 원리금은 상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도 이자의 40%만 공제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전세로 계약하신 분들도 꼭 연마전산에서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전세를 픽해서 전세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